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집에 있는 날이라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물어봤더니 분식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메뉴 중에 즉석 떡볶이도 준비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보려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다 꺼내고 육수를 내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 아이들이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더니 엄마, 맛이 좀 이상해. 뭐가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보통은 아무 말 없이 잘 먹던 아이들이 약간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이젠 레시피 보고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은 시원하게 하겠다고 마늘을 과하게 넣었고 다른 양념의 비율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넣었지요. 결국 그 음식은 남았습니다. 보아하니 다시 먹을 것 같지 않아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두부조림을 할 예정인데요. 양념장 비율의 레시피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야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투자 포트폴리오는 요리 레시피와 같다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는 항상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죠. 김성일 저자가 알려주는 ETF 투자 포트폴리오 내용을 소개합니다. 투자는 요리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많은 ETF가 존재합니다. 투자하는 방법 역시 ETF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요. 이번 장에서는 투자 초보자, ETF 초보자들을 위해 요리에 빗대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우선 음식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료들의 궁합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섞어야 영양가 있고 맛이 날지 레시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는 불량식품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투자 초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 돈을 벌고 싶은데 복잡하고 긴 이야기는 배고픔만 가중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허기에 지쳐 위험한 투자를 하기 전에 간단한 투자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대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적어도 투자자의 가장 무서운 적 중의 하나인 포모를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포모란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몇억 원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영끌한 분들이나 주식시장의 무서운 상승세에 수익이 났다는 지인들을 보며 비투나 몰빵하는 사람들 역시 포모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포모가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출발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공항이나 기차역에 도착하도록 시간 배분을 합니다. 포모의 위험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이 고민 끝에 내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포모가 투자자의 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투자를 시작하게 하고 투기적인 자산에 거액의 돈을 베팅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초간단 비빔밥 레시피는 포모를 피해가기 위해 당신의 투자 배고픔을 달래줄 레시피입니다. 비빔밥은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웰빙 식품입니다. 널리 알려진 만큼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윤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영석 PD가 연출하고 배우 윤여정, 이서진이 출연했던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비빔밥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요리 재료만도
30가지 이상이 들어가며 재료 손질부터 양념 조리까지 9단계에 거쳐야 합니다. 요리를 못하는 저도 도저히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빔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비빔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초간단 비빔밥 레시피 1.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웁니다. 2.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냅니다. 열무김치도 좋고 콩나물 무침도 좋습니다. 3. 참치캔을 따놓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직접 해서 추가합니다. 4. 이 재료들을 그릇에 모두 넣은 후 고추장을 적당량 넣고 비빕니다.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참기름을 추가합니다. 이 비빔밥의 맛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기본 이상의 맛을 내며 언제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분도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부족한 재료는 근처 마트와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투자 레시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요리 레시피와 같다. 비빔밥을 만들듯이 투자 재료를 조합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에 너무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레시피라는 단어가 더 어색하고 부담스럽거든요. 요리를 못하는 제게 레시피가 어려운 단어인 것처럼 주린이에게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섞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서류 가방이나 자료 수집처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금융투자에서는 투자 자산들의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투자 포트폴리오란 내가 투자한 여러 가지 대상들의 묶음을 말하지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주식만을 모아놓은 것을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표현합니다. 주식형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일을 합니다. 좋은 주식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치주를 선호하는 이들은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습니다. 성장주를 선호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을 찾습니다. 어느 경우든 지금보다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형 액티브 펀드라고 부릅니다. 액티브는 패시브의 반대 개념입니다. 패시브 펀드는 한국 주식시장인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는 다른 말로 인덱스 펀드라고도 부릅니다. 주가 지수, 즉 인덱스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지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보수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액티브 펀드는 여러 담당자가 펀드에 들어갈 주식을 분석하고 기업의 탐방을 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식을 선정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당연히 액티브 펀드의 보수는 인덱스 펀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의 성과는 어떨까요? 펀드 매니저의 선택을 받은 주식들의 성과가 더 좋을까요? 2020년 10월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주식형 펀드의 87.2%가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성장주 펀드의 경우 92.4%가 S&P 성장주 지수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채권형 펀드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 장기채 펀드의 98.1%가 지수보다 나쁜 성과를 냈고 하이힐드 펀드는 99.2%가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9년 발표된 논문에서 분석한 국내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지난 10년간 평균 40.05%의 성과를 기록한 데 반해 인덱스 펀드는 평균 64.36%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액티브 펀드 수익률에 비해서 인덱스 펀드나 ETF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의 분석 결과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보다 액티브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는 액티브 펀드가 일부 있겠지만 이런 펀드를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초보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할 것은 패시브 펀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펀드의 운용 보수나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할 때에도 패시브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패시브 펀드, 즉 인덱스 펀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펀드로 판매되는 형태가 있고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되는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보수가 저렴합니다. 또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비빔밥 레시피와 투자 포트폴리오. 자, 이제 초간단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K-올웨더라고 부릅니다. 이 초간단 투자 포트폴리오를 앞에서 예시를 든 초간단 비빔밥 레시피에 빗대어 설명하겠습니다. 비빔밥을 만들 때 탄수화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밥, 참치, 콩나물 등의 재료를 넣었죠. 이와 비슷하게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금, 현금 등의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의 단점은 높은 변동성인데 이를 낮추기 위해 국채를 포함시킵니다. 국채 역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으로 분산합니다. 금이나 현금은 주식이나 국채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비빔밥을 만들 때 넣을 재료들은 이미 손질되어 있거나 포장만 뜯으면 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비빔밥에 넣을 참치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200kg이 넘는 커다란 참치를 분해해 나누는 것도 일반인에겐 불가능합니다. 참치를 나누고 조리해 작은 캔 안에 넣어서 팔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참치캔처럼 다양한 투자 자산도 쉽게 매매할 수 있게 잘게 나누어 놓은 상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ETF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부터 수천 개가 넘는 종목을 모두 살 수는 없잖아요. 자산운용사는 한국 주식시장과 유사한 수익률을 보여주도록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ETF들은 한 주에 몇만 원 수준이라 매매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채나 해외 자산, 금 등도 ETF라는 캔에 작은 단위로 포장되어 매매되고 있으니 사고 팔기가 정말 좋습니다. 참치캔이 제조사별로 다양하게 출시돼 있듯이 ETF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한국 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 하더라도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ETF들에 대한 소개와 고르는 방법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고른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의 6가지 자산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자산 분산, 지역 분산, 통화 분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하게 분산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산 분산은 크게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자산으로 나눕니다. 지역 분산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미국과 한국으로 분산했습니다. 통화 분산을 위해 원화 자산 외에 달러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자산으로 나누었습니다. 음식 재료를 고르고 나면 얼마만큼의 비율로 넣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역시 비슷합니다. 어떤 비중으로 분산해야 최적의 조합이 될까요? 우선은 제가 만든 비율대로 조합해 보십시오. 각 자산군별 추천 ETF와 편입 비중은 표와 같습니다. ETF 상품은 특정 회사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시가총액, 총보수액 등을 감안하여 상위 그룹에 2개씩 선정했습니다. 앞서 초간단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K-올웨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미국의 올웨더라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한국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게 개선했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올웨더란 브리지워터에서 운영하는 펀드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퓨어 알파라고 부릅니다. 브리지워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 운용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블룸버그 마켓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생시킨 올웨더 역시 장기간의 꾸준한 수익과 운용 자금 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올웨더란 경제의 모든 계절,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라 전천후 혹은 4계절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경제 환경을 4개의 상황으로 나눕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각각 이것이 기대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로 나누었을 때 각 상황별로 좋은 자산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개의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동일하게 25%라고 가정합니다. 이런 자산 배분은 위험 균형 방식의 하나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얘기한 원칙과도 일치하는 논리입니다. 김동주 대표는 그의 책 절대수익 투자법칙 56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 수익률은 변동성이 크다.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달러 원 환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화로 생활하기에 원화 기준 수익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달러로 투자한 자금은 위기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원화 기준 수익률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달러를 늘려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면 원화와 달러화를 모두 갖고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라도 해당 전략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주 대표와 같이
달러를 늘릴 목적이라면 달러 기반 ETF로 올 웨더를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투자를 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투자자들이 이상한 음식을 급히 먹다가 탈이 나지 않도록 투자 배고픔을 해결할 초간단 ETF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려주고 싶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이번 초간단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으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금, 안전 자산으로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ETF 상품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현재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각 한 개의 종목씩 투자하고 있는데요. 저도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는 달러를 모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금을 늘려갈 경우 K-올웨더의 ETF 투자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TF 투자 시 초간단 비빔밥 레시피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왕초보를 위한 초간단 ETF 투자 레시피 2장 ETF 따라 투자 3장 ETF 기초학습 4장 ETF 심화학습 5장 복잡하지만 궁금했던 개념들 6장 주요 ETF 소개 및 분석 7장 투자 목적에 맞는 ETF 상세 분류 이 중에서 1장에서 3장 ETF 기초 학습 관련한 부분에서 일부 소개해 드렸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펀드의 성과나 펀드 매니저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펀드 담화라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